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눌까 해요. 최근에 이제 개원한 병원들이 고객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가격, 프라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전략에 이 프라이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면은 이제 평가들이 이 병원 진짜 너무 상업적이다. 병원답지 않다. 이 병원 돈독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병원은 요 프라이스 전략을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7가지 가격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저는 사실 모든 상품은 병원과 이제 기업이 차이인데요. 똑같은 가격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제 원칙에서 시작을 하는데 병원은 어때요? 비급여가는 똑같은 가격이 하나도 없고 급여가는 모든 가격이 같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격 정책에 많은 얘기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에 같은 가격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가격 전략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내포하고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급여가는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소비자들은 사실 어느 병원에 가나 똑같은 가격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가격 전략에 중요한 게 이제 가성비라고 해요.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 대비가 아니라 가격이 다 같아요. 따라서 오히려 가심비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을 낸다고 하면은 좀 더 친절하거나 좀 더 서비스가 좋은데 그리고 좀 더 나를 잘 공감해주는 곳 그리고 좀 더 상담을 잘하는 곳을 선택하게 돼 있죠. 한편으로는 따라서 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심비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고객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격 정책을 할 때 가심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급여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공급이 늘고 있고 수요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이 가격, 비급여 가격이 형성되는 거에 1차적인 요소는 수요 공급에 의한 만나는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엄청나게 받고 싶어도 너무나 똑같은 경쟁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격의 다른 법칙과 연결이 돼요. 뭐냐면 특별함이 없으면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세 번째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모두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수요 공급선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공급이 지금 가인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가 어떤 물품을 하나 산다고 마트에 가보세요. 과자를 사던 비누를 사던 칫솔을 사던 세제를 사던 모든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많죠. 한 20, 3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내가 선택하게 돼 있겠죠. 따라서 그만큼 공급이 많은 시대에 가격을 다른 경쟁 상대는 제품이 뛰어난데도 이 가격을 받고 있는데 무작정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셜티한 나만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스페셜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격을 더 받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의 스페셜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의 스페셜티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있지 않고는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자꾸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가격을 더 받기 위함인데 이 가격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함이 없는데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안 좋은 고객들의 평가가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소비자들 뭐예요 이거 갔더니 가격은 똑같은데 오히려 비싼데 나머지 품질이나 뭐 서비스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이 오고 그 병원을 선택하지 않겠죠. 네 번째, 제품 품질은 같은데 가격이 낮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마존이랑 쿠팡의 전략, 가격 전략입니다. 당연하겠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제품은 좋은데 프라이스가 낮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의 시스템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기업들은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물류라든지 어떤 구매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격 전략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세 번째 특별함이었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병원에 원장님의 로열티가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액 가격이 됐다 비급여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보통 정말 잘 되는 병원에 원장님, 피부과인데 대표 원장님이랑 그 폐 원장님의 치료 가격을 달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90% 환자가 대표 원장님을 초이스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격과 상관없이 충분히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대표 원장님에 대한 로열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가끔 제가 만날 때 되게 황당한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환자가 많지 않은데 가격을 올려요. 지금 환자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적잖이 가격을 올려서 이걸 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전략이에요. 왜요? 제가 가격은 공급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을 올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요가 넘쳐야지만 가능해요. 수요가 넘치지 않는데 그냥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은 정말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가끔 우리 병원에 환자가 충분치 않은데 고객이 가격을 올려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나 가격은 다 올리고 싶겠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을 올리면은 당연히 고객이 줄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장님들이 수요를 먼저 충분히 창출하는 전략을 만든 다음에 수요가 늘었을 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가격 어떻게 올릴 것인가.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페이를 함께 오면서 좀 더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7번째, 가격은 우리 병원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전략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프라이스는 우리가 이제 밸류라고 해요. 가격은 우리 상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가치가 만들어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 병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 밸류라는 거는 우리가 치료, 서비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아주 사소한 거, 인사 이런 모든 것도 다 밸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개원할 때 저희가 만들어준 브랜드 작업하고 이런 것도 전부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 좋은 직원을 찾는 것들, 이런 모든 HR 요소도 전부 밸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요? 밸류를 만들어내야지만 결국 프라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프라이스를 만들어내야지만 결국 병원의 수익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올린다는 게, 가격을 측정한다는 게 이제 보통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보통 이제 비급여 가격을 측정할 때 이제 주위의 병원들 받는 가격을 보고서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섬이다 보니 그 지역에 가장 평균화된 가격을 갖고 오겠죠.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나은 가치와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어내면은 프라이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로열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GDP 수준이 세계 10이 아니에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밸류를 느낀다면 또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고객이 베이비 세대, 시니어들이 베이비 세대인데 베이비 세대는 예전의 시니어와 다르게 가치를 느끼면 반드시 소비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앞으로 추구하는 전략의 프라이스는 매우 중요해요. 초반에 얘기했지만 급여가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심비를 만들어내서 충분히 한 잔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면은 비급여 같은 경우는 가치를 부여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잘 만들어내서 경쟁력도 갖고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게 경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경영이고요. 이런 밸류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수익을 잘 가져와야지 직원들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갈 수 있고 좀 더 R&D도 하고 병원의 확장이라든지 병원의 인베스트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병원으로 또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프라이스 전략은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요. 원장님들이 이런 프라이스 전략을 수립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